국가대표가 된 아들에게 손을 벌린 아버지. 내가 널 낳은 아버지다. 돈 좀 내놔라 협박까지. 평생 버리고 떠났던 그 사람 때문에 어머니가 피 흘리며 쓰러진 순간 나는 더는 참지 않았다. 아버지를 참교육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언제나 운동장에서 살았다. 흙먼지가 풀풀 날리는 골목길을 달려 도착한 학교 운동장은 내 유일한 놀이터였고 토피처였으며 미래였다. 낡은 축구화는 이미 밑창이 떨어져 철심이 튀어나왔고 발가락이 흙에 긁혀 피가 나도 나는 개의치 않았다. 볼을 차고 드리블하고 땀을 쏟는 순간만큼은 세상의 가난도 외로움도 잊을 수 있었다. 집에 돌아오면 텅 빈 방이 날 반겼다. 냉장고엔 김치와 멸치볶음밖에 없었고 부엌 한쪽에 놓인 밥솥엔 차갑게 굳은 밥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어머니는 새벽마다 막노동 현장에 나가셨다. 거칠게 갈라진 손, 굽은 허리, 늘 기침을 달고 사는 몸. 그럼에도 내 앞에선 언제나 웃음을 지으셨다. 우리 아들 힘들지? 그래도 참고 버텨야 돼. 넌 할 수 있어.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다시 운동장을 향해 뛰어갔다. 다른 아이들은 방과 후 학원으로 향했다. 영어학원, 수학학원, 피아노학원. 하지만 나는 그런 걸 다녀본 적이 없었다. 내 하루는 단순했다. 수업이 끝나면 운동장, 공을 잡으면 밤까지. 공이 발에 닿는 감각이 나의 전부였다. 겨울에는 손이 얼어붙어 공을 잡는 순간 통증이 몰려왔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결심했다. 반드시 성공해서 어머니를 더 이상 고생시키지 않겠다. 중학교 시절 나는 동네 대회에서 우승하며 스카우트의 눈에 띄었다. 하지만 훈련비와 장비비가 문제였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허리춤에 감춰둔 봉투를 꺼내셨다. 굳은 살 박힌 손으로 내 손에 돈을 쥐어주며 말했다. 아들, 이건 꼭 써. 엄마가 어디서든 벌어올게. 나는 눈물이 났다. 그 돈은 어머니의 건강을 깎아낸 대가였다. 그래서 더 악착같이 뛰었다. 고등학교에선 전국대회에 나가 이름을 알렸고 대학팀에선 주전 자리를 차지했다. 결국 나는 국가대표 발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태극마크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은 날 나는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했다. 엄마, 해냈어.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 눈물이 내게는 세상 어떤 메달보다 값졌다. 국가대표 데뷔전에서 나는 교체 선수로 출전했다. 수만 명의 관중이 웅성거렸고 TV 해설위원의 목소리가 내 이름을 불렀다. 발끝에서 공이 터져나가는 순간 나는 세상의 주인공이 된 듯했다. 경기가 끝난 후 기자들이 몰려들어 플래시가 터졌다. 나는 더 이상 가난한 아이가 아니었다.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였다. 스폰서 계약이 쏟아졌다. 광고판에 내 얼굴이 붙었고 은행에서 VIP 초청장이 날아왔다. 하지만 가장 기쁜 건 이제 어머니가 더 이상 막노동을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이제 그만 일해. 내가 다 할게. 그날 밤 우리는 작은 방에서 둘이 마주 앉아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그 영광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매치 첫 승리 후 귀국한 날이었다. 기자들과 팬들이 몰려들었고 나는 마치 스타처럼 떠받들어졌다. 그때였다. 등 뒤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들아.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뒤돌아보니 허름한 셔츠 차림의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얼굴은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피할 수 없는 기시감이 스쳤다. 누구십니까? 내가 차갑게 물었다. 그는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듯 말했다. 나야. 내 아버지다. 아버지라니. 내 기억 속에는 아버지가 없었다. 아니,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였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술에 취해 울부짖던 기억. 내 아버진 우리를 버렸어. 다른 여자한테 갔어. 그 말이 내 뇌리에 깊게 박혀 있었다. 그가 다가왔다. 내가 잘 된 건 다 내 피 덕분이야. 내 아들이니까 국가대표가 된 거야. 나는 피식 웃었다. 아버지요. 난 아버지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더니 낮게 속삭였다. 그래, 내 엄마가 널 키운 건 맞지. 하지만 피는 못 속여. 내가 널 낳았어. 그런데 말이야, 아버지가 지금 좀 어렵다. 내가 도와야지. 그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수많은 팬들 앞에서 이런 말을 듣다니. 며칠 뒤 그는 집 앞에 나타났다. 어머니가 문을 열었을 때 그는 태연하게 말했다. 여보, 오랜만이네.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여보?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어머니는 그를 향해 소리쳤다. 당신은 이미 우리를 버렸어. 다른 여자랑 살림 차렸잖아. 이제 와서 왜 나타난 거야? 그는 비웃었다. 그래, 그땐 내가 잘못했지. 하지만 지금은 다르잖아. 아들이 국가대표야. 아버지가 아들한테 도움받는 게 뭐가 잘못이냐? 어머니의 손이 떨렸다. 당신 돈 때문에 온 거지? 그래. 돈이 필요해. 거절하면 언론에다 터뜨릴 거야. 국가대표가 친아버지를 외면한다.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 나는 치를 떨었다. 당신 진짜 아버지 맞아? 피 한 방울 섞였다고 다 아버지입니까? 그는 당당히 말했다. 그래. 피는 못 속여. 내 엄마는 나랑 피 한 방울 안 섞였잖아. 그런데 넌 엄마만 챙겨? 순간 실랑이가 벌어졌다. 어머니가 그를 막아섰다. 당신 이 집에 다시는 오지 마. 그는 거칠게 어머니를 밀쳤다. 비켜. 내가 내 아들 보러 왔다는데 누가 막아. 어머니가 비틀거리며 거실 바닥에 쓰러졌다. 엄마. 나는 달려가 어머니를 부축했다. 이마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순간 눈앞이 붉게 물들었다. 귀에서는 심장박동 소리만 들려왔다. 괜찮아, 괜찮아.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지만 나는 이미 분노로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노려보았다. 당신 이제 끝났어. 그 순간 내 안에서 터져나온 것은 지난 세월의 모든 억눌린 분노였다. 운동장에서 갈고 닦은 체력, 국가대표로 다져온 근육, 그리고 평생 참아온 울분이 폭발했다. 나는 주먹을 움켜쥐고 그를 향해 한 걸음 내디뎠다. 어머니를 피 흘리게 한 순간 아버지란 이름은 내게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그는 그저 반드시 응징해야 할 적이었다. 어머니의 상처를 닦으며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 붕대를 감아들이며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그냥 잊어. 내 아버지니까 우리가 무시하면 돼.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 사람은 더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엄마를 이렇게 만든 순간 이미 끝났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았다. 그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나는 그 눈물을 보며 분노를 억눌렀다. 국가대표라는 이름을 짊어지고 있는 내가 단순히 주먹으로 해결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속에서는 불덩이가 끓어올랐다. 며칠 뒤 훈련을 마치고 나오는데 구장 입구에 낯익은 그림자가 서 있었다. 바로 그 남자였다. 아들아, 훈련 고생 많다. 입꼬리를 비죽 올린 얼굴이 내 속을 다시 뒤집어 놓았다. 오지 말라고 했을 텐데. 내가 차갑게 내뱉자 그는 비웃듯 말했다. 내가 나를 막을 수 있어? 내가 너 아버지인데? 그는 종이 한 장을 꺼내 흔들었다. 이거 기자 번호야. 국가대표가 아버지를 외면한다. 이거 기사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 팬들은, 협회는 가만히 있을까? 나는 이를 악물었다. 협박입니까? 그는 태연하게 웃었다. 협박이 아니라 권리야. 내가 잘 되는 건 내 피 덕분이라니까. 내가 버린 건 인정하지.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잖아. 최소한 용도는 줘야지. 그는 담배를 꺼내 물더니 연기를 내뿜으며 내 어깨를 툭 쳤다. 너도 알잖아.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버지를 외면한다는 꼬리표 달리면 끝이야.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에서 어머니의 흐느낌이 들리는 듯했다. 왜 하필 지금, 왜 내가 잘 되자마자.
내 안에서 수많은 질문이 소용돌이쳤다. 나는 국가대표였다. 수많은 팬들이 나를 응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아직 어머니의 아들이었다. 어머니를 울린 그 남자를 그대로 둘 수는 없었다. 며칠 뒤 협회 관계자에게서 연락이 왔다. 요즘 내 사생활 얘기가 들려. 친아버지 관련해서 뭔가 기사화될 수도 있다던데. 나는 순간 숨이 막혔다. 사실 아닙니다. 그냥 문제가 좀 있어서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국가대표는 공인이다. 가족 문제라도 조심해. 괜한 오해만 나도 계약 다 날아간다. 그 순간 깨달았다. 아버지가 정말로 언론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걸. 집으로 돌아오니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아들 미안해. 내가 더 강했어야 했는데. 그 목소리에 가슴이 아려왔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잘못한 건 그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손을 꼭 잡았다. 내가 상처받을까봐 무서워. 내가 힘들까봐.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 손길이 나를 지탱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압박은 멈추지 않았다. 어느 날 훈련장 앞에서 또 다른 날엔 집 앞 골목에서 그는 계속 나타났다. 생각해봤냐? 돈 얼마면 돼? 나도 체면이 있지 아버지 굶겨 죽일 순 없잖아. 나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당신 아버지 자격 없어. 엄마 버리고 떠난 순간 끝났어요. 그러자 그는 눈빛을 번뜩였다. 끝났다고? 웃기지 마라. 내가 입 열면 끝나는 건 내 커리어야. 내가 기자들 불러서 아들이 아버지를 모른 척한다고 하면 넌 순식간에 매장돼. 나는 주먹을 움켜쥐었지만 그 자리에서 쓰러뜨릴 수는 없었다. 수많은 카메라와 사람들이 있었다. 나는 이를 악물고 그를 지나쳤다. 그러나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거실에 쓰러져 있었다. 깜짝 놀라 달려가니 그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비웃듯 말했다. 돈 안 줄 거야? 내 엄마가 말리길래 좀 세게 밀었지 뭐. 나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다. 당신 또 엄마를? 어머니는 미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내가 망가질까봐 무서워. 그러나 나는 이미 한계를 넘었다. 내 안에서 억눌러 온 울분이 폭발했다. 당신 이제 진짜 끝이야.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향해 걸어갔다. 운동장에서 갈고 닦은 내 다리 근육, 국가대표로 쌓아온 체력,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았다. 아버지의 얼굴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스쳤다. 야, 뭐 하는 거야? 너 아버지한테. 나는 주먹을 움켜쥐고 낮게 내뱉었다. 당신은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야. 이제 내가 보여줄 차례다. 참교육을. 거실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바닥엔 약봉지와 깨진 컵이 흩어져 있었고 어머니는 이마에서 피를 흘리며 신음하고 있었다. 그는 술에 취한 채 비웃음을 지었다. 국가대표면 뭐하냐? 결국 내 아들이잖아. 돈 좀 주면 될 걸 괜히 고집 부리긴. 나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천천히 걸어가 그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었다. 뼈가 딱 소리를 내며 뒤틀렸다. 나, 아버지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를 의자에 앉히고 손수건으로 손목을 묶었다. 경기 전 붕대 감듯 단단하게.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다. 다시 말해요. 돈 안 주면 기자들 불러서 내 커리어 끝내겠다고 했던 말.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를 갈며 내뱉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말했어. 어쩔 건데? 그 순간 어머니가 힘겹게 중얼거렸다. 이제 경찰 불러 더는 참지 마. 나는 119와 112를 동시에 눌렀다.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다가왔다. 경찰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그는 발악하듯 소리쳤다. 내가 아버지라고.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한다고 기사나면 끝장날 거다. 경찰은 담담히 말했다. 혈연관계는 폭력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내 심장 깊이 박혔다.
나는 숨을 고르며 어머니를 부축했다. 엄마, 이제 끝났습니다. 병원에서 어머니는 봉합을 마치고 링거를 맞았다. 엄마, 죄송해요. 더 빨리 막았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이제 끝난 거야. 그 말은 내게 첫 승리의 선언 같았다. 경찰서 조사에선 증거들을 제출했다. 녹취 CCTV 병원 진단서. 모든 게 명확했다. 팀 매니저에게도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개인사라도 다 털어놔야 보호할 수 있어. 숨기면 더 크게 터진다.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깨달았다. 참교육은 주먹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법과 증거로 반드시 끝내야 한다. 법정에 선 그는 초췌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술에 취해 실수였을 뿐입니다. 돈 얘기는 농담이었습니다. 하지만 녹취 파일과 CCTV 진단서가 모든 걸 증명했다. 판사는 단호히 판결했다. 피고인 징역형 집행유예.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 법정을 나서자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아버지를 고발한 심정은? 나는 짧게 대답했다. 아버지라는 이름은 누군가를 지킬 때 불릴 수 있습니다. 제겐 어머니 한 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 대답은 기사 제목이 되어 세상에 퍼졌다. 그 반응은 양분됐다. 혈연이 다가 아니다. 잘했다. 그래도 아버지인데 너무했다. 나는 어느 쪽에도 마음을 두지 않았다. 내겐 어머니의 웃음만이 중요했다. 집으로 돌아오니 어머니가 작은 상에 미역국을 올려두셨다. 이제야 제대로 차려주네. 나는 눈물이 났다. 앞으로는 제가 매일 차려드릴게요. 그리고 다가온 경기. 수많은 카메라와 관중석의 시선이 나를 향했다. 처음엔 다리가 무거웠지만 응원석에서 작은 수건을 흔드는 어머니가 눈에 들어왔다. 그 순간 다시 달릴 수 있었다. 결정적인 슛이 골망을 흔드는 순간 경기장은 폭발하듯 환호했다. 나는 두 손을 들어 올리며 하늘을 바라보았다. 엄마, 이건 당신 거예요. 경기 후 기자가 물었다. 오늘 득점 누구에게 바칩니까? 나는 미소 지었다. 어머니께. 그리고 도망치지 않은 제 자신에게. 며칠 뒤 우리는 오래된 집을 정리하고 새 커튼을 달았다.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아버지란 이름 무겁지 않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 이름은 이제 놓으려 합니다. 내겐 어머니 하나면 충분해요. 밤길을 걸으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참교육은 끝났다. 이제는 시작이다. 오늘의 이야기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